R&D에선 이게 이제 맨 처음에 5조 2천억 이제 삭감하겠다 정부안이 넘어왔는데 이게 좀 복원이 된 거 아닙니까? 6천억 복원됐습니다. 6천억. 예, 예. 그럼 몇 조는 복원이 안 되고 그냥 삭감이 된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5조 2천억은 이제 개정상 5조 2천억이 삭감됐고 그 중에서 1조 8천억은 과거에 R&D로 분류되던 것들을 그냥 비R&D로 분류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소관에 1조 8천억은 그렇거든요. 예. 그럼 이제 3조 4천억이지 않습니까? 네. 3조 4천억 중에 6천억이 증액이 됐으니까 산수로 따지면 뭐 2조 8천억? 2조 8천억. 2조 8천억이 순삭감된 거죠. 근데 2조 8천억이 순삭감이라는 건요. 그쵸, 그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럼요. 이렇게 많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IMF 때도 그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 저희 뭐 시청자분들도 너무 걱정하시는 게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이제 뭐 AI 시대다.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로 첨단 기술을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만들고 상품을 개발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 밑바탕, 그 시작이 연구개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깎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니 뭐 성과가 안 나는 R&D를 계속 지원해야 되냐 이런 이제 발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슨 카르텔이 있다. 아 카르텔. 예. 근데 뭐 카르텔의 실체가 뭐냐? 네.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이라는 분은 뭐 카르텔의 몇 가지 유형. 네. 근데 그 카르텔의 유형이 아니고 뭐냐면 그 R&D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을 좀 적정하지 못하게 했던 거. 영수증 처리가 잘 안 됐다든지. 이런 거는 R&D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에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탈행위가 있는 법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 SOC 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되는 것도 많고 예를 들면 왜 이런 공법을 채택했어?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따져보면 어느 분야든지 다 똑같이 해당되는 것을 들어서 이게 마치 무슨 R&D만 있는 심각한 폐해인 양 이렇게 주장을 한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과가 안 난다 이런 건데. 성과가 안 난다. 근데 그 부분은 물론 뭐 그 전혀 필요 없는 과제를 설계해서 성과가 안 나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추격형 국가에서 이제 선도형 국가로 막 전환하는 단계 있지 않습니까? 추격이라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습득해야 되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또 빨리 드러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새로운 기술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원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걸리고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선진국의 길을 포기했다. 그럼요. 우리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싹을 잘라버린 셈이 됐으니. 그럼요. 지금 이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지금은 기술을 가지고 국가의 서열이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선진국이라 하면 뭐냐면 결국은 선진국은 표준을 제시하는 게 선진국이거든요. AI의 기술 표준.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메타버스가 됐던 블록체인이 됐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이오 쪽도 그렇고 그 중에서 누가 봐도 표준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선진국인 거거든요. 그럼 표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는 또 기업은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말로는 뭐 AI 분야, 우주 분야, 바이오 분야에 얼마를 투자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통계상 장난입니다. 통계상 장난이요? 왜 그렇게 보세요? 그거는 뭐냐면 이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수법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호치키스라는 표현이 스탬플러? 어쨌든 뭘 묶는데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분류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분류하면 저렇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똑같은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이 있다고 쳐요. 이거를 AI로 분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공계 저 대학원생 지원 사업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출연료 예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사업 아이템으로는 AI지만 이거는 분야로는 대학 혹은 출연료에 가는 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통계상 장난을 너무 많이 쳐놨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정부가 뭐 우리 최첨단 기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밑바닥에서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그런 상황은 R&D에서는 정말 많이 삭감이 됐고 이게 우리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포기한 상황이 된 거다. 그럼요. 결정적으로 결국에 연구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좋은 연구자들이 계속 육성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마음 놓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렇죠. 근데 생태계. 그 카이스트 졸업식에서의 그 상황도 결국에는 그런 거거든요. 네. 내가 그 학사를 졸업한 친구들이 당연히 이제 석사 과정 진학을 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전산학부를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나는 반도체 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니면 AI 쪽으로 가볼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당연시 되던 진로가 지금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연구자의 길로 갔을 때 내 미래가 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그걸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에서 찾지 않고 그럼 바로 그냥 외국으로 나가야 되겠다. 유학을 가거나 외국계 기업에 스카우트 들어오면 바로 가게 되죠. 네. 그러면 우수한 인력을 키울 수가 없고 또 우수한 인력이 네.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고 그렇죠. 숙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자꾸 뺏게 되는 거죠. 사람이 없는데 뭔 연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상식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산을 심의하고 심사하고 국회에서 논의할 때 토론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도 합리적인 그런 걱정이고 우려인데 이게 좀 걸러져야 될 것 같은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예. 그 증액 규모를 최소 2조 원 정도의 증액 규모는 가져야 된다. 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3조 4천억 삭감 중에서 순삭감이죠. 1조 네. 8천억은 저 교육적으로 비아랜드로 분류가 됐다고 했으니까 3조 4천억 중에서 최소한 2조 정도는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게 크게 이제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젊은 이공계 인재들이 마음 놓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게 첫 번째가 네. 필요하다. 두 번째로 그 출연료는 기업이나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연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 장비들을 돌려요. 네. 예를 들면 뭐 가속기라든지 슈퍼컴이라든지 이런 걸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이 하지 못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출연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그리고 나서 그 기초 연구 분야. 그러니까 기초 분야, 그 다음에 그 응용 분야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연구자들도 네. 처음에 이제 그 초기에 이제 이 접근하는 초기 연구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중급 과정들, 네. 고급 과정들 다 이게 약간 피라미드로 설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밑에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현재 정부의 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초를 보완해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2조를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6천억이 증액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인건비 극히 일부 반영, 일부 반영. 그리고 출연료에 대한 것도 일부 반영, 네. 기초 연구에 대해서도 일부 반영. 이렇게 돼서 그냥 증액했다는 신용만 내고 실제로는 그 감액에 대한 충격이 고스란히 남는. 네. 결국 그런 예산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정부가 증액을 동의하지 않으면은 단 한 푼도 증액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나마 6천억을 증액했던 것도 이제 저희 민주당과 그 연구 현장에서 정말로 유례가 없이 항의하고 네. 또 싸워왔던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충분히 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하다 사과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증액에 있어서도 거의 뭐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KBS 대담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 퀀텀 점프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그럼 올해는 좀 달라질까요?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제가 보기에는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나 기업에
계속 과제들을 80% 삭감하고 그 이제 포기 각서들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포기하는 기업과 대학의 연구실들이 많아집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는 할 거예요. 수가 없죠. 돈이요. 예. 지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불용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불용된 게 많다. 더 삭감해도 된다. 참. 저는 그런 논리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충격적인데요. 예. 그렇게 된다면. 재정 당국은 분명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겁니다. 지금 뭐 세수 펑크나고 막 그런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자, 기회 잘 잡았다 이렇게 하면서 다 더 삭감할 수도 있다. 야, 글쎄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과학 기술이 어떻게 되나? 아니 너무 그래서 걱정인데요. 예산안을 제출하면 예. 대통령이 이제 시정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통령이 시정 연설할 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R&D 예산을 깎아서 네. 뭐 기초생활 수급비 좀 인상해드리고 복지 확대에 뭐 2조 얼마를 썼다. 네. 쓸 돈이 없으니까 그걸 빼서 미래에 꼭 필요한 그 R&D 금액을 예산과 빼서. 복지 예산하고의 예. 이 갈등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예산 사이에 안에서도 갈라치기 요소가 좀 있네요. 그렇죠. 돈은 그러니까 한정적이고. 더군다나 이 그 본회의에서의 대통령의 시정 연설, 예산안에 예. 대한 시정 연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R&D 예산을 줄여서 복지 예산을 냈다라고 주장하는 이 대통령의 이 인식에 대해서 과학기술인들은 초기에 엄청나게 분노를 했던 거예요. 아니 복지 예산을 늘리면은 당연히 늘릴 필요가 있으면 늘려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예. 과학기술 예산을 예. 연구개발 예산을 그럼 깎아서 모든 분야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예산이 R&D 예산이라는 주장인데 그걸 연구자들이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SOC 분야, 국방 네. 분야, 뭐 그렇죠? 음, 심지어는 복지 분야도 프리라이딩 하는 그렇죠. 누수가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네. 근데 R&D 예산을 콕 찍어서 삭감하고 음.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걸 삭감했다라는 주장이 그 논리 구조가 네. 과학자들에게는 또 현장 연구자들에게는 엄청난 분노를 줬던 거죠. 하하. 그러니까 이런 인식 속에서 소위 예. 과학 광국을 위한 퀀텀 점프니 네. 또 뭐 과학을 지능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든지 그건 그런 세상에 유치이탈도 아니고 그런 허언이 어디 있습니까? 퀀텀 점프를 하는데 이게 미래로 가는 게 아니고 과거로 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예, 그러니까 백투더 퓨처인가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니 예.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카이스트 이제 석사 과정을 졸업한 그 네. 학생 그것이 뭐 정의당 당원이건 민주당 당원이건 국민의힘 당원이든 그게 뭔 중요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돌출된 거예요. 그게 그 친구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환경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 환경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 친구의 돌출 행동이다라고 아하. 또 정치적 돌출 행동이라고 몰아가는 거냐. 이런 거야말로 정치적 행위들이죠. 아하. 그렇네요. 그 본질을 봐야죠. 본질을 봐야 된다. 그 사안이 음. 나왔던 그 본질과 배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본질과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냐. 그럼 연구자들한테 그럼 어떻게 위로하고 네. 어떻게 힘을 모아보자고 우리가 설득할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네. 아니 아까 저희가 뭐 처음에 얘기했던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학생이 끌려 나가고 있는 이 모습 대전 민심이 이것도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며칠 사이에?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 카이스트 이제 학생들뿐만 그러니까요. 아니라 지금 카이스트 이제 학생회가 구성이 안 되면 비대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비대위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은 어제인가요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아마 카이스트 내부 구성원들도 관련된 이제 서명 같은 것들을 좀 조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예. 그리고 그 카이스트 주변에 이제 지역 주민들의 말씀도 아니 그 카이스트 학생들을 가면 참 얌전한 학생들이라고 보통 생각들을 해요. 그렇잖아요. 연구 열심히 하고, 연구 열심히 하고, 예. 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아무래도 예. 상당히 모범생이죠. 네. 근데 오죽하면 그 친구들이 그러겠냐.
얼마나 심각하고 오죽하면 네. 그런 행위까지 했을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 있는 행사에서 그 무슨 펼침막 펼치고 하는 것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 맞아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제 그거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대하는 대통령과 경호처, 정부 여당의 태도가 너무 어른스럽지 못하고 한심하다. 아, 예.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야, R&D 예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학생들 미래가 달려 있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럼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있는 행사장에서 그런 용기를 보여준 학생까지 나오고 있다. 근본 문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윤 대통령이 좀 어떻게 이 사안을 정리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첫째로는 예. 그 대통령의 그 정말로 그릇된 인식에 대해서 과학 기술을 무슨 적폐 덩어리, 네. 카르텔 이런 사고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릇된 사고로부터 발생한 R&D 예산 삭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우선 연구자들에게 과학기술자들에게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원칙과 기준이 없이 이유 없이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네. 삭감의 논리가 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재부와 과기부한테 달라고 해서 못 주고 있었거든요. 아하. 카르텔의 실체가 뭐냐? 왜 삭감했냐? 삭감 이유가 뭐냐 도대체?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안 밝혀졌죠. 예. 없습니다. 음. 우선은 대통령이 정말로 그렇게 그릇된 사고를 하게 된 네. 그 사고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 대통령은 그냥 어디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당신한테 꽂히는 얘기 들으면 그것을 바로 당신의 생각인 것처럼 하는 약간 그런 아,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 스타일이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과학 기술에 대해서 R&D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좀 공부를 좀 하십시오. 네. 보고를 제대로 좀 받으시고. 음. 그래서 말 그대로 과학 강국을 위한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네. 예산의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아하. 그렇죠. 참 그리고 큰 점프. 그 예. 과정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는지 대통령 스스로 눈을 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정말로 그 했던 사람들, 그 관료들, 네. 그건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기부 장관, 뭐 비서실장은 바뀌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네. 저는 이 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음. 경질해야 됩니다.